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도 장 끝나고 또 아이를 좀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또 급하게 좀 다녀오다 보니까 또 뒤늦게 사무실에 와서 늦은 시간에 또 시장을 좀 정리하고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애를 키우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다 보니 어, 시간이 한 번씩 늦어지는 것 같네요. 자, 미국 시장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 연속되고 있고, 특히나 이 빅테크 중심의 종목군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 외 TSMC, 여기에 추가적으로 2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또 생기면서 마이크론도 주가가 신고가를 치고 또 위로 뻗어나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금일 SK 하이닉스를 신고가로 또 만들어주고, 여타 반도체 종목군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업종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 대부분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은 반도체 안에 있었으니까, 뭐 테크인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밖에 이제 뭐 BH라든지 여러 반도체 종목군들이 매우 강했는데, 일단 국내 증시는 확실히 엔비디아 상승도 상승이지만 마이크론이 주가가 올라갈 때 특히 더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 삼성전자까지 매우 좋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서 내일도 오늘 마이크론이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로 이 순환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너무나 이제 저도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있지만은 이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이제 뭐 삼성 공조 상한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노브랜드 상한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와, 지금의 시장이 참 이 쏠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 트레이더인데, 요새는 되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일부 이제 뭐 대한거래 종목들 선물로 위아래 그냥 매매만 하고 있을 뿐, 시장을 공격적으로 보기가 약간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K푸드, K뷰티 이쪽 섹터도 사실상 너무나 좋은 흐름이지만은 이 주가의 상승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미 이제 한 달, 4월달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주가가 거의 4월 말이죠. 4월 말에 움직였던 주가가 지금 6월 중순을 넘어서 6월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두 달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보통 이제 업종이나 테마가 한 달, 뭐 짧으면 1, 2주죠. 짧으면 1, 2주, 좀 길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말로 업황이 좋고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면 뭐 2, 3개월도 가긴 하는데, 그 중간에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정 없이 지금 올라갔고, 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이 되게 되면 이쪽도 조정은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이 주도 업종과 테마, 굉장히 상승의 폭과 연속성이 꾸준하게 나와버리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고, 많이 밀려 있지만은 앞으로 두 달 혹은 3개월, 6개월 뒤에 시장의 흐름을 일정 부분 예측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쪽이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위아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서 단타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단타 매매 과정 속에서 손절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또 이쪽 굉장히 강력한 대왕고래 테마 안에서도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너무나 좋은 업황에
이 K푸드와 K뷰티 내에서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어느 정도 범접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투자의 방향성을 잘 체크를 하셔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빠른 수남의 장세송, 대한고래 테마, K뷰티 푸드, 그리고 미국발 반도체 상승에 SK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펼쳤는데요. 시장 쏠림과 저평가 센터를 구분해서 트레이딩과 투자를 구분해서 봐야 될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사실 뭐 코스닥 지수가 시가 갭 상승을 했죠. 시가 갭 상승을 0.5% 정도 미국 증시 상승에 의해서 0.5% 정도 갭 상승을 했는데 내려오는 60일선과 위에 있는 이 11선 저항에 맞고 또 다시 밀리면서 장중한테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고가 대비 한 1% 정도 빠지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4일 연속 하락이죠. 그리고 5분봉. 근데 이 정도 선에서는 일정 부분 돌려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추가로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 악재가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돌려줘야 되는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왔던 2차전지 종목군들도 지수 측면에서 일정 부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많이 하나 더 강한 흐름을 보인다면 이 고점을 뚫을 수도 있겠죠. 현대차, SK하이닉스 다 좋은데 현재 시총상위 중에서는 LG엔솔만 조금 빌빌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2차전지 턴하면서 이런 대형주가 올라간다면 코스피는 돌파도 지금 가능해 보이지 않나. 일단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세요. 코스피 종목군들이 굉장히 셉니다. 뭐 코스닥은 항상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데 코스피 종목군들 상승도 많고 코스피 안에서 또 상한가도 줄곧 잘 가는 모습이고요. 거래대금도 코스닥이 지금 8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8조에서 8조 5천억 오늘은 조금 늘어서 그러지만은 8초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쪽은 13조에서 지난번에는 거의 19조, 15조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거래대금이 월등히 더 많은 모습이다. 코스피의 수급이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선물의 대량 매수와 함께 코스피가 훨씬 좋은 모습 속에서 장막판 코스닥을 좀 들어주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지수의 반등에 대한 부분은 못 느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시황은 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간단하게만 좀 보면요. 미국과 온전히 현재 시장에서 연동되는 거는 SK하이닉스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도 뭐 나름 수급도 좋고 다 좋은 상태에서 마이크론이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따라간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를 엄청 나게 매수를 하면서 SK하이닉스 위주의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23만 4천 원이니까 25만 원까지는 또 마디 구간까지는 이 트라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애플이 시총 1위를 탈환했다가 풀었다 지금 반복하는데요. 이번 AI를 도입하면서 애플의 이 2025년도 판매량이 대략 2억 5천만 대에서 2억 7천만 대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 시장 전망과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애플 맥 그다음에 패드는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등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애플발 강세에 애플발 밸류 체인들의 종목군들이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의 흐름 으로 좀 보여주고요.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은 이 HBM 테스터 핸들러 장비의 3분기 퀄 테스트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양산과 납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근데 수율을 잡기 위해서 3사가 다 필요한 제품이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높은 밸류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상단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신고가 상태에서 매물 소화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매물 소화가 끝나면 이제 힘을 모아서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시장을 보면요. 그나저나 시장을 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가 많다 보니 이런저런 노이즈로 인한 하락이 지속되며 소수의 섹터, 식품, 푸드 그리고 개별주 위주의 흐름이 지다가 보니까 전체 코스닥 종목들에게는 하락의 분위기가 4일 연속 발생하는 흐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멘텀이 없다면 약한 것은 맞고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주식이 빠져야 되는 것은 맞으나 분위기에 의한 하락이 최근 시장을 보면 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고요. 분위기에 의한 쏠림으로 인한 상승도 동시에 매우 강하고 순환의 속도가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돌파 매매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이 하죠. 트레이더로서 지금의 시장에서는 돌파를 쉽게 타고 있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더 높이, 더 위로 멈추지 않는 데 있어 매수 풀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 저는 판단이 듭니다. 원래 이제 상승의 마지막 구간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장식할지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더 가기도 하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K푸드, K뷰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도 중간중간 조정을 보이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출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인도 시장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강했던 종목군들 조정을 보이면은 분명히 눌림에서 한 차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보유 중에 있고 사조 대림이라든지 우양이라든지 시푸드 조정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은 편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리콘투에서 오늘 임원의 매도 공시가 좀 나오면서 장 후반에 화장품 시간외에서 이 화장품 종목군들이 대거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 화장품이라는 게 그래요. 실리코트는 다시 말하지만 유통이고 OEM이고 OEM 원료 공급사죠. 에이블 CNC는 브랜드 어뷰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어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사들의 흐름은 개별적으로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이블 CNC 관심 갖고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샘표 식품도 날아가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삼양사 제로 슈가 이슈에 약간 저평가로 좀 보이는 종목입니다. 주식수가 많이 없는 품절주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놓고 봐볼 계획이고요. 이 종목도 그 밖에 이제 대한고래가 어찌되었든 21일 정부 회의를 앞두고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계속 반등을 시도하면서 단기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 클라이막스를 볼 수도 있다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 회의 이후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이번 포커스는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외국 자본을 어떻게 해서 끄집어 올 것인지 그에 따른 이 정책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시추 위치에 대한 부분도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저도 돌아다니는 내용을 좀 퍼다 날랐는데요. 한국가스공사의 6월 초 컨콜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오늘 처음 접하게 돼서 그냥 좀 올려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뭐 기회되면 이쪽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컨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기관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들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IR 컨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공개가 이 시점에서 되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돼 버렸을까? 라는 거. 그 전에는 왜 내가 몰랐을까? 왜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정보의 툴이라는 게 이리저리 돌려보면 분명히 나오는 내용들인데 잘 나오지 않고 이제 좀 나왔다라는 점, 약간 좀 찝찝한 부분도 여기에서 좀 있네요. 제가 몰랐다라는 점 자체가. 자, 그리고 뭐 그 외 이 최근에 보면은 이 대한고래 관련해서 대형주만 올랐습니다. 그럼 대형주가 설사 더 가더라도 위에 약간 막히는 부분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가스공사나 포스코인터 보면은 하루에도 7천억, 9천억, 1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지금 매일 터져 가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더 큰 자금이 수요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주들 냈다 땡겨버리는 일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도 사실은 동양철강을 좀 보려고 봤는데 아침에 추가적으로 더 밀지 않고 좀 올라가서 매매는 패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석유 먼저 올랐고, 혹여나 빠졌다가 뭐 수요일과, 그러니까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이니까 수, 목, 연 이틀 해가지고 좀 더 올리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착안해서 좀 체크를 해놓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점에서 한병화의 셀 리포트까지 좀 나오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여타 2차전지 셀 대형주들까지 오늘 무자비하게 다 빠지면서 지수를 좀 끌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관세 부과 관련해서는 7월 4일부터인가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뭐 호재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큰 호재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 그리고 6월 27일 날 하는 토론회에서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 IRA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IRA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2차 전지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IRA가 친환경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거를 되돌릴 수는 상식적으로는 몰라.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제 상식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하락이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 6개월 뒤에 좋아질 수 있냐 없냐, 지금이 최악의 구간이냐 아니냐 정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유럽에서 인터 배터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 배터리에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는 배터리 3사에서 ESS 쪽을 조금 강조를 하고, 또 LF 배터리향 ESS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쪽에 부각을 많이 안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3사가 전부 다 ESS 쪽을 들고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SKC가 일단은 신고가를 좀 쳤고, 그 이후에 오늘 JNTC까지 좀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이 일단 역사적 신고가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방산 쪽이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신고가를 치면 그 다음에 연속적인 급등이 아니라 그냥 쭉 밀려버리는 모습이라 일단 신고가를 쳤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겠네요. 오늘 상한가 간 이오플로우, 지금 이 2차 공판에서도 뭐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상한가를 갔어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 대형주부터 SK 하이닉스 신고가를 치고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데요.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연봉에서 보면은 좀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 이 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월봉에서 이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올해 2월 달부터 14만 원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오늘 SK하이닉스가 올라왔어요. 이 무거운 종목이 올해 65%가 올라왔는데요. 이 상승의 각도가 지금 가팔라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연히 보유자 영역에서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보유자 영역에서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겠죠.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져요. 3주 연속 상승에다가 지금 볼벤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그냥 끝까지 잘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뒤늦게 추격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8만원의 저항의 벽이 좀 두텁다 보니까 이 구간이 뚫리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어제는 하루 쉬었다가 지금 연 4일 동안 1조 8천억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요.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현대차 신고가인데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장중에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고 좀 밀렸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첫 번째 고점을 바로 돌파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매물소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눌렸다가 9월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여주고요. 무거우니까 이런 거는 매매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오늘 이수 페타시스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얘도 힘을 모으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을 좀 보입니다. 최근에 투신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지고 지금 끄집어 올려놨는데요. 단기적으로 또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최근에 SKC 유리기판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얘도 사상 최고가에서 근처에서 매물을 맞고 좀 밀렸죠. 매물을 맞고 좀 밀린 상태에서 일단 오늘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JNTC가 뭐 어제도 16% 거래대금을 꽤 많이 실리면서 오늘도 종가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상승이 좀 강했던 부분이라 만약에 밀리더라도 이렇게 돌파를 시켜놨던 자리에서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 눌림 매매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에 밀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은 장중에 이제 단타의 영역에서 좀 보면 괜찮겠죠. 뭐 이런 구간까지 밀린다든지 내일 했을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사실 저도 매매를 거의 안 했습니다. 뭐 선물로 조금 하고 JNTC 이거 한 종목만 좀 봤는데요. 일단 뭐 시가에 들어왔던 자금 자체가 450억이 480억이죠. 3분봉에서. 근데 이렇게 거래를 터쳐놓고 죽었는데 이 종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왔다. 그럼 이 고점을 돌파시키고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릴 때 들어가서 돌파를 할 때 매도를 하고 나오기는 한 건데요. 조금 힘이 올라올 때 거래 대금이 이만큼 동반이 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오면 모를까. 거래 대금 좀 약한 부분이라 좀 안 받고, 이런 구간에서도 봐볼 수는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종목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얘도 종목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종목이 가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삼양식품이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 이쪽에서도 일단 대주 쪽에서 임원진 매도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승의 폭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교수형으로 일단 좀 마감이 됐죠. 양봉 교수형이긴 한데 마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3일선이나 5일선을 건드려 버리면은 좀 문제가
될 겁니다.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가총액이 5조 3,600억, 그리고 CJ 제일제당이 시가총액이 5조 9,600억이라 CJ 제일제당만큼 지금 좀 올라왔는데요. CJ 제일제당도 큰 폭은 아니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내일 추가 상승이 좀 나와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좀 사서 얘는 좀 들고 있는데요. 일부 들고 있는데 올라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얘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워낙 종목이 무겁다 보니까 좀 못 갔고, 라면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못 가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사조 대림이나 이런 종목군들 단계 좀 많이 올랐는데 중간에 좀 많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면 계속 체크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사조 대림이 시가총액이 좀 커서 그런지 사조 시푸드가 아침에는 또 대장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얘가 이제 사조 대림이 먼저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됐고, 오늘 사조 시푸드가 단일가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자유로워서 사조 시푸드가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단기간에 이제 폭발적인 상승 이후에 첫눌림에서는 봐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혹여나 이제 이 S&T 이 소스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도 단기 폭발적인 상승 이후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볼 거고, 삼양사라는 종목도 실적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회사가 실적 자체는 매우 좋은데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는 게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거래량이 적어서 종목이 평소에 터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데 지금 물량 소화하는 모습으로 약간 보이기 때문에 삼양사까지 열어놓고 좀 봐볼 계획입니다. 2차전지 한번 돌려보면 최근에 강했던 에코머티가 블록딜 이후에 연속적으로 또 이 상한가 기준봉 하단까지 내려와 버렸는데요. 보통은 그렇죠. 이런 하단 혹은 이거 이 둘 중 하나지 않겠냐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되지 않으면은 요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는 지지를 할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자리 지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내가 여기서 샀는데 지지 안 하면은 바로 손절해 버리면 되는 거고, 지지해 주는 거 확인하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블록딜은 악재는 악재니까. 그리고 에코앤드림도 동시에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언저리 근처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충분히 매수해 볼만 하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종목들 엄청 크게 또 빠졌습니다. 이 저점을 또 이탈하려고 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병화는 15만원을 좀 외치고 있는데 이때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지지가 되는지 먼저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주도는 아니기 때문에 LNF는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평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자리들 뭐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을지언정 더 많이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NF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밖에 NKM이라든지 뭐 중앙 첨단 소재라든지 이제 또 위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지 않는 이상 지금은 들어가기는 높은 구간은 좀 어렵고, 대주전자 재료는 상대적으로 종목이 양호합니다. 빠지게 되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ESS 관련해서 서진시스템 일단 이런 구간들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연봉상 신고가 만들어냈던 자리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36,500원 지지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드네요. 이 종목도 실적 베이스가 기반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빠지더라도 아래 꼬리를 잡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신성 ST도 인터 배터리에서
이슈가 분명히 ESS라면 ESS 관련된 종목이 한 차례 튀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화장품 실리콘2 강한 상태고요. 에이블 CNC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악성 매물이죠. 거래대금이 많이 나름 터진 구간을 다시 돌파했다가 밀렸는데 이 자리를 다시 뚫고 올라왔다 눌렸을 때 매수해 본다, 뭐 이런 관점에서 봐보면 될 것 같고, 다이소 어퓨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진출에 트와이스를 모델로 쓰고 있고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 점은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숏으로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가 오늘 뭐 시가 반등하고 바로 밀렸을 때 숏 쳤던 거 대부분 청산하고, 나머지는 또 일부 본전에서 팔고 위에서 좀 더 잡아가지고 얘는 선물로만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일부 수익 실현하고 또 약간은 들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넘어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뭐 월봉으로 보면 이 거래 대금만큼은 압도적으로 터져버렸죠. 창사 이래 월봉에 이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없던 종목에서 압도적으로 거래가 터졌고요. 6만원이라는 이 구간은 이제 앞에 저항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걸리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5만원 이하권에서는 반등이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밴드 라인을 잘 설정을 해서 만약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뭐 단타로 보겠지만은 떨어져서 5만원 이하권에서는 뭐 각 구간마다 분명히 눌림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거래가 살아있는 구간에서는요. 뭐 이렇게 가다가 며칠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가 발표가 나오면 이렇게 또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중간중간 나올 겁니다.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엄청나게 상승하던 HLB도요, 이렇게 잘 가다가 먼 이슈가 있다가 보면 한 번씩 급락할 때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오다가. 그런 식의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강력하게 돌파했던 자리, 그러니까 뭐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지지와 저항에 입각한 자리라든지, 거래 대금이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천억이 넘었던 구간들이 몇 곳 있죠. 천억 가까이 터진 자리들, 천억대, 뭐 750억대, 천억대, 뭐 이런 구간들을 선을 그어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돌파이자 스타트 구간이 됩니다. 많이 밀렸을 때는 6만원 근처에서는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준다. 사실 이런 자리도 지지의 영역이 되는데, 생명선이 깨져버리면은 크게 밀리는 게 주식이니까. 또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하나의 이 라인을 타고 올라오고 있죠. 라인을 쭉 타고 올라오다가 오늘 마지막에 또 지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최근에 이런 라인들 거의 어제부터 3일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데, 내일은 3일선이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3일선이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시간에 떴으니까 떴다가 3일선 깨면서 5일선 건드려 버리면은 단기 하락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워낙에 첫 거래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큰 자금이 3천억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3천억의 기준봉이 있기 때문에 4만원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가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추격 매수보다는요, 지지 확인하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다시 눌렸다가 뭐 이탈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뭐 오음봉으로 보더라도 이 채널 지금 타고 올라오니까, 이 채널들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라 그런 점 체크를 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좀 무거워요. 그런데
장중에 또 반면에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은 시장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월봉상 또 이런 종목은 신고가를 또 만들어 버리는 종목도 생기고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요. 방산 쪽 관련된 종목도 오늘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리고 신고가를 쳤는데 단기적으로 박스권 돌파 이후에 눌림 첫 자리라든지 LIG 넥스원도 박스권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도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